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워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뭘까? 다 부자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 지금 500만 원으로 주식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1억 되지? 언제 10억 되지? 그리고 한 2, 30억 되면은 좋겠다. 그 정도면은 부자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주식 안에서만 놓고 생각을 하면은 시드를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내 시드가 500, 1000만 원 뭐 이런 정도면 이거를 시간이 지나서 쭉 주식을 이렇게 해 나갔을 때 투자금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더 나가서 뭐 50억, 100억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생각만 해도 되게 좋지 않나요?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역행을 하죠. 처음에는 막 늘어나요. 왜냐면은 막 물도 타고 해야 되니까는 500으로 시작했다가 500만 원 더 가져오고 막 그러면서 막 3천만 원도 되고 5천만 원도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멈추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투자금이 계좌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그냥 딱 멈춰서 그대로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생기죠. 쭉 하다 보니까는 마이너스 되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평가 손익을 보면 오히려 더 막 쪼그라드는 이런 현상을 겪거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주식을 실패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해야 된다. 기술적인 거를 많이 알아야 된다. 차트를 잘 읽어야 된다. 재무 분석을 잘해야 된다. 그거는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종목 잘못 골라가지고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시드를 키워나가는 큰 틀에서의 전략과 계획이 없으니 애초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거를 주저하게 되고 오히려 시드 늘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 되게 동조하게 되죠. 오늘 저희가 좀 그 생각을 깨뜨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드를 늘려나가는 게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오늘 저희 얘기 들으면은 그동안에 시드를 불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이 좀 씻겨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일종의 하나의 청사진으로서 앞으로의 시드를 늘려나가고 주식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인트로에서 얘기하신 거에 결국엔 끝판왕은 그래서 투자금 늘리지 않고 수익으로만 늘려서 5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수익으로만 늘려서 그렇게 해서 1억 만들어야 된다. 10억 만들어야 된다. 잘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더라. 이런 얘기 되게 공공연하게 되게 약간 신적 믿음으로 있지 않나요? 그거 저 정말 이상한 생각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위험하니까 그냥 여윳돈으로 해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제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만 봐도 젊은 시절에 투자자원 만들어가지고 자기 돈 아닌 걸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누구도 그렇게 소액으로 안 해요. 잘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이 머물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쵸. 그래서 일단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기타 등등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을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편견에 사로잡힌 걸 수도 있다. 일단 요 정도 생각에서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대로 원리적인 부분을 이해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났을 때 주식 계좌에 내 자본금을 포함한 나의 주식 투자금 자체가 커져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익 났어? 손실 났어? 이거는 조금은 부차원적인 문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올바르게 자신의 자산금을 키워가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써서라도 크게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부정적 생각을 하죠. 저러다가 골로 간다. 그쵸.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이미 그렇게 해서 물 타가지고 손실률 때려 맞아가지고 막 몇 억씩 손해보는 그런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부정적이라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거는 너무 부정적인 틀 안에서 해석하고 그래서 결국은 소위 말하는 쫄보가 돼버려가지고 주식을 하나마나 안 하는 게 더 나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저희가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되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더 많은 투자금을 굴려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목적성은 좀 다들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희 얘기는. 네,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방금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러다가 골로 가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는 의구심들, 의심의 증상들, 아니면은 이거 되는 거 맞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면 해결이 됩니다. 남들은 해결 못해? 그건 니네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갈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더 크게 갈 수 있죠. 그리고 더 크게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집중할 얘기들을 할 거예요. 제일 먼저 계좌를 구성하고 세팅을 하는 건데 뭐 많이들 들어보셨죠? 계좌 구성 잘해야 된다, 포트폴리오 잘 짜야 된다, 맞는 말이고 기술적으로 다 맞아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저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고, 제가 생각할 때 초보자분들이 시드를 늘려 나가기 위해서 계좌 구성할 때 일단 2개의 메인 종목이 있으면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 2개는 1개여도 되고 3개여도 되고 뭐 각자 상황에 맞춰서 변형시켜도 됩니다. 근데 오늘 예시는 2개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2개의 메인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얘네들한테는 쉽게 말하면 돈을 계속 줍니다. 밥을 줘요. 내 자식 키우듯이. 내 자식이 2명이야. 용돈 주고 학비 대주고 옷 사주고 뭐 해주고 계속해서 인풋을 주는 거예요. 인풋이란 다 돈이죠. 돈을 줍니다. 얘네한테 꾸준히. 근데 이 돈을 주다 보니까 사람이니까 어때요? 얘가 좋을 때, 이쁠 때는 많이도 주고 싶지만 얄밉고 싫을 때는 안 주고 싶어지거든요. 사람 심리가 다 그래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들쑥날쑥한 나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환경의 세팅, 저는 이게 1번 같아요. 이거 오르고 떨어지고는 2번째 문제다라고 말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단 자금이 커져야 되니까, 종잣돈을 모아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급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저축 금액을 여기다가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넣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안 된다 그러면 10만 원씩이더라도 꾸준하게 매달 넣는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계속 용돈을 받아가면서 얘가 커가겠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정한 것보다 커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일정하게 가다가 줄어드는 거는 다소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근데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게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살다 보면은 뭐 집도 사야 되고 갑자기 대출을 받을 일도 생기고 월급이 줄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 100만 원 넣다가 나중에 못 넣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날까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당장 200만 원씩 가능한데 그냥 시간이 지났더니 6개월 뒤에 그게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인생이다 보니 어려워하시는데, 그럴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냥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은 꾸준히 하겠지,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 그리고 조금 더 욕심 내보면은 유명한 운동선수 윤성빈이 한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타협한다. 근데 그 타협을 어디서 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꾸준히 한다는 거 어려워요. 타협하고 싶고 생각보다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타협의 기준점을 스스로 정말 잘 설정해서 성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얘기했었을 때 방법은 되게 쉽죠? 근데 진짜 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 거고, 이거 해내야지 잘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를 이제 들었을 때 이게 어렵다 싶다를 떠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냐면 이게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이렇게 계속 넣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거에. 그래서 이제 저의 여기를 더 들으면서 조금 더 그 필요성을 좀 더 느꼈으면 좋겠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해야지만 동시에 나머지 이제 내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냥 편의상 6개 종목이라고 해볼게요. 이거 역시도 6개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각자 상황에 맞춰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수익 나기도 하고 손실 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나 이 종목 여기서 들어갔는데 잘 안 됐네? 어떡하지? 막 물음표가 듭니다. 물렸네? 결과적으로 지금 본전 왔어. 다행이다.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배운 게 뭘까? 나는 어떤 걸 훈련했을까? 돈을 벌었네? 잃었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 다들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고 이거를 막 엄청 열심히 매달리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1년, 2년 보내기도 해요. 근데 그 1년이나 2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이거 조금 더 다루는 거 세련되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내 자금이 그대로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얼마나 달라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매를 세련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명확하거든요. 이 작은 거 말고 내 자금이 커졌었을 때 이거 이렇게 돌려서 결국엔 큰 수익 내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 아닌가요? 다들 원하는 그림이
요 그림 아닐까요? 원해야 되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놓치고 있는 건데 네. 저 당연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게 문제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네. 여기서 진짜로 얘기할 거는 이 조그만 지금 얘기한 게 요런 거죠. 요런 조그만 종목들을 여기서 아무리 잘한다 한들 이 자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큰 공이 되진 않아요. 볼륨이 커지진 않습니다. 볼륨이 커지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로 강제로 볼륨을 키워가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 1, 2년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 동안에 얘도 같이 키워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커져 있고, 이 커져 있는 이 볼륨에서 거기에 비례해서 다른 개별적인 매매 다루는 것도 다 같이 커져 있는 거예요. 저는 한 2년 정도라는 시간을 놓고 봤었을 때 자본금, 종잣돈, 시드머니 그런 것들의 차이가 많게는 10배, 20배 이상, 동시에 시작한 사람이 10배, 20배 이상 차이 나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둘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활동 수준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전제 아래서 20배 차이도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키워놓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래, 키우는 거 좋지 하면서도 이제 이 키워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 손실나면 어떡하지? 아, 이거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거 잘못되면은 한 번에 나락으로 가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을 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런 거잖아요. 메인 종목으로 했는데 계속 빠져. 근데 였다가 돈은 계속 넣어야 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칠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나? 옆 동네 종목들은 잘 나간다던데? 이게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할 수 있고 여기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그냥 되게 상징적인 모양새인데,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오늘 제가 말한 거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생각과 마인드, 이게 단순히 이거 돈만 넣으면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치부하기에는 여기서 드는 나의 마음과 심리적 갈등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이 얘기도 꼭 해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인으로 잡아야 된다고 한 이 두 가지, 노란색 동그라미, 이 두 개의 종목은 조건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진짜로 괜찮아야 됩니다. 좋은 종목이어야 돼요. 이게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 이게 아니라 괜찮은 종목이어야 된다. 왜냐, 내 돈을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냥 무서워하는 사람들 말고도 그냥 각자가 자신의 요령대로 종목 하다 보면은 물타기 하면서 각자 그냥 나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종목 하나 정해놓고 였다가 물타기, 또 물타기, 추가 매수, 물타기 하면서, 그러면서 나 그냥 알아서 내 주식 투자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러면은 이거 시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종목이 때로는 왜 물타기의 힘이죠, 수익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거 맞는 방향일까요? 네, 저는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처음엔 먹히는데 나중에는 내가 굴리고 있는 자금과 내가 넣는 돈의 비율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거에 좀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다. 손실 크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이건 절대 꾸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맞는 방향은 안 된다. 똑같은 돈을 쓸 거면은 요 방향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향이다 라고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내 맘대로 돈을 막 종목에다가 붙이지 말고 그냥 내 계좌가 있으면은 이 계좌에다가 일정하게 계속해서 돈을 추가를 하는 거고, 이 안에서 내가 실력이 없었을 때 조그만 슬롯으로 물려 있었던 게 결국에는 내 계좌 전체가 커지고 나면 그게 별거 아닌 상황. 근데 요 정도로 내 자금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되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실력 없었을 때 물려 있었던 이 비중은 내 계좌 전체 대비했었을 때 매우 적은 상태. 그래서 이때 돼서는 실력도 늘고 자금도 많아지니까 얼마든지 이거 해결되고요. 그래서 내가 실력 없었을 때 도전하면서 시행착오 했었던 것들은 다 경험으로 승화되고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수로 되고, 정작 이 자금이 커진 이 상태에서는 훨씬 더 큰 수익을 원활하게 낼 수 있는 요 선순환, 이 상태를 반드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제 궁금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얘네들 이제 가운데 큰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키워가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것도 이해하셨을 거고, 뭐 어느 정도 필요성도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주변에 이런 조그만 애들은 왜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얘네 조그만 애들의 역할은 뭔지. 이거는 되게 명확한데 매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왜냐면은 이때 됐었을 때
정말 큰 덩어리가 되면 이 돈이 늘어난 만큼 내 실력도 커져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커져 있으려면 경험도 필요하고 연습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돈이 여기까지 커져가는 그 시간 동안에 얘네들 가지고 매매를 연습하는 거죠. 매매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해보고 내 매매에서 잘못된 거를 교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이 길러지면 저기서도 적잖은 수익이 납니다. 저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를 해서도. 그쵸. 그리고 나중에는 저 이 가운데 있는 덩어리 종목들하고 연계도 되고 막 여러 가지 또 기술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이후에 과정도 펼쳐지는데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래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필요한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진짜 궁극적으로 나중에 되면은 커져가는 이 중앙보다 이 겉에 있는 것들이 결국엔 더 커져요. 자금이 정말 커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더 커집니다. 모아가는 거는 한계가 있게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월 500만 원씩 모은다 모을 수 있죠. 1년이면 6천만 원 모으는 거예요. 근데 내 주식 계좌는 10억인데 이러면은 이제 모아가는 자금보다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훨씬 더 커진 단계가 반드시 오거든요. 투자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 지금은 되게 조금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갈수록 중요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게 지금 모아가는 돈이냐 아니면 이게 모아져 있는 돈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사실 모아져 있냐 모아가느냐 이것보다도 이 주식 계좌 안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가의 그런 행태적 구분도 필요한데 그때가 되면은 얘네랑 얘네가 이제 구분점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상황까지 가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얘네들이 그냥 연습용 보조 주식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도 이제 메인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서 메인이 여러 개가 되고 전체적으로 볼륨이 커지는 그런 흐름을 그리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돼서 끝 모델은 얘네들이 시작은 이렇지만 이렇게 된다. 그때는 경계나 구분 자체가 없어지고 정말 자유로워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을 잘 돌리면서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단계로 성장한다. 이런 얘기죠. 뭐 오늘 얘기 좀 그렇게 들으셔도 될 것 같은 게 많은 분들이 나 지금 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있는데 많으면 1억 정도 가지고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뭐 1억 이하 그런 분들이 저희 방송 보고 그랬다면은 순락 구분을 하죠. 그나마 이제 잘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많으면 10번까지 해가지고 분산을 해서 여기에 종목을 5개를 담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저희가 하나 이제 중요한 방향 제시를 하나 해드린 겁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은 요 위성으로 돌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을 좀 키워가는 방향으로 좀 약간은 계획을 수정을 해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앞으로 때려 죽어도 1억 이하로 그냥 주식할 거야. 그렇다면 오늘 저희 얘기 안 봐도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러려고 주식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의 꿈을 꾸고 계시다면 지금 현재 이 구조 그대로 해서 잘하시려고 하기보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르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훨씬 빠르게 키워져 갈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2년 정도 지나면 투자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 머물렀던 사람과 여기에 머물렀던 사람의 투자금이 10배, 20배까지 달라지는 거를 저희가 직접 봐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계획을 잡고 해보시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그림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클럽에 처음에 오시면은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계좌를 세팅해 드려요. 그리고 이 틀 안에서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리딩이라고 하는 종목 추천하고 매수 매도가 이런 거 알려드리면서 매매 따라할 수 있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자 개인이 하고 있는 개인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코칭도 받고 전반적으로 이 틀 안에서 저희가 실전 매매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오늘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저희 채널 제목인 주식 빌드업, 그게 여기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표현한 것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은 영상 하단 부분에 설명란이랑 댓글란에다가 항상 가입 안내 공지를 걸어 놓고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카페 가입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